오늘 그 동신경로대학 선생님들을 뵙게 돼서 기쁘고 영광스럽고 진심으로 감사히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어디에서 강의 요청을 받으면 오늘 어떤 분들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재밌을까 늘 그거를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집에서 여기 창신동 이렇게 오면서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드리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강의실에 들어오기 10분 전에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여기 뒤에 보면은 동신교회가 있죠. 그 앞에 커피숍이 있습니다. 커피숍의 밑에 보면은 커피 하고서 아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울이 올빼미죠. 예. 예,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올빼미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새가 제가 준비한 새가 21마리고 그다음에 어떠한 그 곤충도 제가 곤충에 대해서도 책을 썼기 때문에 어떤 곤충에 대해서도 궁금하시면 저한테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포유류에 대해서도 그 평소에 궁금했던 포유류에 대해서 어떻게 넘기나? 그냥 쭉 한번 넘겨주세요. 그 포유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셔도 좋고요. 혹시 이렇게 중간에 조금 오늘 테마하고 내가 이런 질문을 하면은 벗어나는 거 아니야라는 거 생각하시지 않고 편하게 질문을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여러 종류의 책을 썼는데 저는 이제 포스코에 근무를 35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속에 대해서 몇 가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책을 만드는데 여러 사람이 만드는데 기여도 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국방 외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지킬까 그런 고민을 평소에 하다가 그런 책을 번역하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통상이 어떻게 돼야 되나 그런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한류가 어떻게 이 한류를 외국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나 그런 부분에 관해서 또 책을 제가 만들어서 외국의 대사들이 한국에 부임을 하면 그 책을 읽도록 빠른 시간에 한국을 파악하도록 그런 노력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혹은 잡다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제 고향이 전북 김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에 제가 57년생인데요. 6.25 동란 끝나고 나서 이제 저보다 연로하신 분이 더 많이 계시겠지만 여기에 4년 후에 이렇게 제가 났으니까 그 시골의 풍경들, 그냥 농약을 쓰지 않은 그 당시의 자연들에 대한 어떤 기억들이 제가 이거를 기록해 두지 않으면 이게 이제 끝나버리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우리가 곤충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서양 사람 앙리 파브르의 곤충기를 통해서 곤충을 배웠는데 내가 본 곤충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번역도 하고 또 그렇게 중국어나 일본어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런 책들을 만들다 보니까 신문사에서 좀 칼럼을 써줄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칼럼 쓰려면 이렇게 꼭 숙제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이렇게 쫓겨요.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요약해가지고 해도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을 좀 편하게 해줘서 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쭉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올빼미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새들을 쭉 이렇게 넘기시죠. 까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 그 쭉 넘겨 보시죠. 까치가 있고 그다음에 비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매가 있고 꿩이 있고 그다음에 참새가 있고 그다음에 학이 있고 그다음에 갈매기가 있고 그다음에 까마귀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 있나? 닭이 있고요. 그다음에가 오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올빼미가 있고 오늘 올빼미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가 또 뭐 있나? 부엉이. 예. 물론 저기 올빼미 얘기할 때 부엉이 얘기할 겁니다. 예. 뻐꾸기. 오케이. 뻐꾸기 좋습니다. 거기 뒤에 넘겨보면 뻐꾸기도 나올 거예요. 쭉 넘겨보세요. 뻐꾸기 나오죠? 딱따구리 좋아요. 딱따구리. 뻐꾸기, 딱따구리. 또 그다음 뭐였죠? 참새. 오케이. 뻐꾸기, 딱따구리, 참새, 꾀꼬리. 오케이. 기러기. 좋아요. 독수리. 오케이. 제비. 오케이. 됐습니다. 저 이제 21마리가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금방 이야기하신 그 새들에 대해서 지금 5마리인가 6마리 나왔는데 제가 기억을 지금 저기 하는데 빼먹은 거 있으면 그 얘기를 해주세요. 우선 올빼미 이야기를 하죠. 네? 박쥐는 새가 아니니까. 그런데 박쥐는 새가 아닌데 중국 사람들은 박쥐를 뭘로 봤냐면 충으로 봤어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포유류인데 박쥐를 그냥 우리는 제가 그 앙리 파브르식의 곤충을 배웠다는 게 뭐냐면 곤충은 발이 6개고 뭐 포유류는 젖을 먹으며 뭐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쟤는 그냥 그 어디 이상한 데 사는 버러지 이렇게 봐가지고 그 벌레 충자 충변에 그 사람들 표현으로는 이제 편이라고 씁니다. 편. 그러니까 이 벌레 충변에 이렇게 한 편, 두 편 그 챕터를 말하는 그 편을 쓰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벌레와 새를 배우면서 또 공부하면서 또 여러 가지 사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주장에 대해서 사실은 상상한 거를 갖다가 제가 글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게 진짜 그럴까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또 다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보시죠. 오늘 올빼미를 이야기했는데요. 영어로 우리가 말하는 저 올빼미 비슷한 새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올빼미, 그 다음에 부엉이, 그 다음에 소쩍새. 예. 그래서 이게 이 세 종류의 새를 다 묶어서 아울이라고 그래요. 부엉이도 아울, 올빼미도 아울, 소쩍새도 아울. 영어로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부엉이하고 올빼미는 생김새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올빼미는 여기에 털이 없습니다. 예? 털이 없어요. 이게 이렇게 이게 이제 영어로는 터프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털이 없어요. 털이. 그러면 올빼미는 그냥 머리가 동그란 거예요. 이렇게 동그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응자처럼 생겼어요. 예? 그 부엉이는 여기 털이 있기 때문에 비읍자처럼 생겼어요. 부엉이, 올빼미. 동그란 거는 우리말에서 보통 보면은 예를 들어서 옳다, 올빼미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옳다를 말할 때는 동그라미 치죠. 이렇게 원을 의미해요. 예, 원을 의미한다고요. 그 다음에 시옷자로 된 것들은 대부분 뾰족한 거를 얘기해요. 대표적인 게 송곳, 그다음에 산 이런 것들은 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한글에 주는 그 어감이 뉘앙스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제가 고향이 저는
저기 전라북도 김제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제 고향은 정확히 말하자면 김제군 만경면이에요. 예? 그러면 저는 어디 사람이냐? 서해안 사람이에요. 그렇죠? 서해안에는 성이 많이 있습니다. 성이.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외세의 침입이 전부 서해안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예. 불교도 서해안을 통해서 들어왔고 기독교도 서해안으로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3대 그 조모님이 그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새벽기도로 저기 마루에 얼룩이 졌다라고 그렇게 이제 그 동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종교적인 갈등도 많았고 거기에 쌀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쌀을 먹기 위해서 중국 사람들이 건너왔고요. 제가 어렸을 때 전족을 한 전국 할머니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규슈 지방에 배고픈 규슈 지방의 사람들이 또 그쪽에 와서 일제 때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배우지 못한 미국의 젊은이들이 미군으로 와서 군산에 또 있었어요. 김제에도 미군 부대가 있었고. 그리고 평안도 그다음에 평안도와 황해도에 때 6.25 때 한 1만 명 정도 가까운 분들이 군산 해망동으로 오셨고 그분들이 또 그 근처에서 또 사셨기 때문에 저희 옆집에도 저기 평안도에서 내려온 분들이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동네에 말하자면 일종의 국제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분위기는 그리 화려하지 않았다. 그러면 중국 분들은 왜 왔을까요? 이런 질문인데 중국에서 제일 못 사는 동네가 어디냐면은 성이 26개가 있는데 최고로 못 사는 데가 산동성입니다. 우리하고 가까운. 왜 산동성은 못 사냐? 거기에는 땅이 석회암이에요. 한반도는 화강암이기 때문에 논에 물을 담을 수가 있는데 석회암에서는 논에 물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논이 아예 없어요. 땅콩이나 무슨 거기 가면 밀 조금 하고 산동성 가보시면은 대강 배고프게 sab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가 고팠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고가 깊어지다 보니까 2000년 전에 공자도 나오고 노자도 나오고 그 동네 사람들이에요. 원래 제갈공명도 그 동네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규슈 지방은 가보시면 거기 나가사키 있는 데인데요. 거기는 논이 손바닥만 해요.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들이 이 쌀이 많은 곳으로 건너왔던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생각할 때 쌀에는 거기에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지만 거기에는 서로 뺏고 다투고 하는 거가 있기 때문에 그 살기가 있는가 보다. 그래서 쌀을 살로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상상도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포스코를 나와서 제가 중국의 생태연구소에다가 편지를 써서 너희들이 보는 그 곤충이나 새들은 무엇이냐라는 거를 이제 거기서 그들과 스터디를 하게 됐죠. 그래서 특히 곤충에다가 집중적으로 스터디를 했고 거기에서 중국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곤충의 이야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서 중국의 각 도시를 2019년도에 10군데를 제가 가게 됩니다. 귀뚜라미는 귀뚜라미 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책을 쓰고 났더니 하는 말이 이제 그 곤충을 먹는 것들이 새니까 새에 대해서도 한번 써봐. 근데 그것은 굉장히 어너더 스토리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새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새를 스터디하려면은 일본을 공부하지 않고는 새를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일본말로 새를 뭐라고 그러죠? 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화투를 칠 때 새 5마리를 잡으면 점수가 나는 걸 이제 고돌이 친다고 그러죠. 새 5마리. 그리고 저기
중국말로는 새를 이 샤오냐오라고 합니다. 샤오냐오. 이 조그만 것이 뭔가 울다 이런 거예요. 울다. 작은 것이 샤오가 작다. 냐오가 울다. 샤오냐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새라고 그래요. 우리는 왜 새라 그랬죠? 새.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라고 하는 것은 아까 처음에 글에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듣고 오늘 저 얘기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늘과 땅 새에 있는 애예요. 그래서 틈새, 사이 이런 거가 새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새가 그 새라는 게 그러면은 새라는 게 분명히 몸에 무게가 있는데 무게가 있는 새가 어떻게 날아갈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새 중에는 몸집이 큰 새도 있고 몸집이 작은 새도 있어요. 예? 그리고 아침에 우는 새는 몸집이 큰가요, 작은가요? 그렇죠. 그게 구분이 돼 있어요. 새들의 세계에서. 그렇죠? 그다음에 큰 새들은 언제 뜨냐? 오후 2시에서 3시에. 왜? 등치가 크니까. 이게 이제 이 지열이 올라가니까 날개를 벙 벌리고 있으면 예? 그 새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그 2시나 3시쯤 한강변에 그 새가 뜬 새들이 있는데 그게 매입니다. 매. 예? 그럼 매를 가장 잘 보이는 곳이 어디냐? 응봉동, 매응자, 예? 산봉우리, 봉자, 예,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저쪽에 응암동, 응자 붙은 데가 2개 있어요. 동네 이름이. 그 다음에 아까 아침에 우는 새가 또 뭐라고 그랬냐면 참새, 예, 참새. 그럼 참새 왜 참새죠? 예? 오. 맞으셨어요. 쟤 진짜다. 쟤는 정말. 아침에 옛날에 시계 얼람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지푸락 지붕 밑에서 짹짹 울어주면은 그게 이제 얼람. 그 다음에 얘가 겨울철에 그 시골에 가면은요. 저 어릴 때 보면은 저희는 이제 논두렁을 이렇게 걸어가면은 거기에 뱀이 이렇게 논뱀이 지나가는 슉 소리까지 들리던 촌이었으니까. 그러면은 그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다음에 뭡니까? 병을 하나 가지고 와서 메뚜기를 그 병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손바닥이 이게 메뚜기가 진 빠져가지고 진을 빼가지고 이게 갈색으로 손바닥에 저기 해가지고 그놈을 프라이팬에다 볶아 먹었어요. 메뚜기를. 그러고 나가서 그 다음에 논에 이제 그 경작 이제 다 벼를 베고 나면은 거기 물이 없을 거 아닙니까? 늦가을에. 거기를 삽으로 파보면 거기서 꼬물딱꼬물딱 나오는 게 미꾸라지들이에요. 예? 예. 그 다음에 이 논이 계단식으로 돼 있으면은 그 위쪽에는 고추를 심어가지고 그놈이 이제 겨울 되면 바짝 마르잖아요. 그러면은 저 쥐구멍에다가 고추대를 박아가지고 그놈을 뭉쳐가지고 박고 거기 쑥까지 좀 넣어가지고 그러면은 거기다 성냥으로 불을 탁 태면 거기서 쥐들이 매워가지고 다 기어나와요. 예? 그래서 옛날 배고픈 사람 쥐다리 먹고 컸단 말이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나가지고 집에는 그 할머니가 돋보기를 닦고 안방에 끼고 안방에 앉아가지고 이 전라도 말로 하면 산대끼라고 그러고 서울 말로 하면 새끼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렇게 그 뭡니까 그 소쿠리에다가 이렇게 딱 대가지고 거기 참새를 넣으면 참새가 뽀록뽀록 와요. 이 눈치를 싹 봤다가 그래서 그 소쿠리를 팍 잡아당기면 소쿠리 안에 참새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참새를 털을 벗겨가지고 먹었더니 근데 참새를 먹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뼈채 먹으라 그래요. 뼈채 먹어라. 그래서 그 참새를 뼈채 먹으면 아삭아삭할 거 아닙니까? 예? 그 단백질도 좋고. 그래서 얘가 기어오는 것이 너무 많아서 너는 진짜로 진짜 새다. 참새. 예? 술도 참이슬.
그 다음에 기름도 참기름 이런 식으로 참자가 들어간 거예요. 예?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 참새의 그래서 그 참새가 중국에서도 그 참새를 최고의 그 새로 쳐줬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참새를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발음으로 마취라고 하고요. 우리말로 마작이에요. 마작.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마작 노름한다는 거 있죠. 한자 똑같아요. 왜 그러냐? 이 마작 통을 흔들 때 참새가 그 갈대밭에서 나는 찌적이는 소리가 똑같아가지고 마작이라고 했어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참새 이야기 해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였죠? 뻐꾸기였나요? 예? 예, 뻐꾸기. 자, 뻐꾸기가, 예, 뻐꾸기가, 뻐꾸기가, 우리나라의 철새예요. 뻐꾸기가.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새는 90%가 철새고 10%가 텃새예요. 우리가 대부분 텃새인지 알지만, 예? 예. 철새가 90%. 그럼 철새는 어디에서 옵니까? 라고 하면 남쪽에서 올라오는 철새가 있죠? 걔가 제비. 대표적인 게. 내려오는 철새가 또 있어요. 예. 내려오는 게 청둥오리. 그 바이칼 호수에서. 예를 들면.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이 철새의 이동 경로가 9개가 있어요. 지구상에. 그런데 그 루트 1, 루트 2 해가지고 루트 9이 어디냐면 호주와 인도네시아와 오키나와와 한반도를 거쳐서 이렇게 가는 루트 9에 철새가 제일 많아요. 그 철새 중에 이제 우리가 그 철새는 어디에 제일 많냐면 한반도에 제 고향 김제 금만평에 제일 많습니다. 왜? 새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 물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 공원에 세수대야로 이렇게 물을 놔둔 게 새 물 먹으라고 그런 겁니다. 건조할 때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새가 온몸에 털이 있기 때문에 기생충이 많아요. 그걸 털기 위해서는 또 물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또 얘가 체온이 40도예요. 새는. 예. 40도기 때문에 그 열을 식혀줘야 됩니다. 가끔씩. 예? 그래서 볼 일이 있어서 날르기도 하지만 체온시키기 위해서 날르기도 해요. 새들이. 그렇게 해서 그런데 딱 한 가지 이 횡으로 옆으로 오는 철새가 있어요. 그게 뭐냐? 뻐꾸기. 예? 뻐꾸기. 자, 그러면 뻐꾸기는 한반도에 언제 올까요? 5월 달에. 예, 5월 달에. 가는 것은 9월 달에. 9월 초쯤 가요. 제비가 오면 뻐꾸기는 가요. 예? 예. 그래서 뻐꾸기가 어디에서 오느냐? 혹시 아시는 분 계시는지? 예? 뻐꾸기는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옵니다. 멀리 옵니다. 멀리. 예. 그래서 그 탄자니아에서 너무 한 번에 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올 적에 그 5월 달에 와야 되는 이유가 이 편서풍을 타고 옵니다. 그러면 조금 빨리 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뻐꾸기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에 도착하는 게 5월이면 걔들이 출발은 2월이에요. 2월인데 어디를 거치냐면은 저기 두바이를 거쳐요. 두바이를 거쳐서 중국 사천성. 사천성이 아시죠? 사천성 그 중국 남쪽 중경도 있고 성도라는 곳이 있는 사천성을 들리는데
사천이란 말은요, 천이 4개 있다는 뜻이에요. 사천요리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새들이 거기서 일단 모욕을 하고 체온을 시키고 쉬었다 옵니다. 그 다음에 그 새들이 어디로 오느냐? 일본 가는 뻐꾸기는 산동 저기 절강성으로 상해 있는 쪽으로 해서 일본. 예? 그 다음에 한국으로 오는 애들은 산동성을 거쳐서 한국으로 와요. 그래서 이제 5월에 2번 쉬었다 오는데 편서풍을 타고 옵니다. 근데 거기서 탄자니아에서 뭐로 그 한국까지 그렇게 오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 거기에 탄자니아는 이 양력 2월이 되면은 사하라에서 건조한 모래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새들은 이 부리 안에가 2개의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으로 자기 내비게이션 위치 파악을 한다고요. 그게 모래가 들어가면은 견딜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그렇게 와서 한국까지 와요. 그런데 뻐꾸기를 얌체라고 그렇게 하는 새라고 그러죠. 네. 그 이유는 나무 둥지에다 새를 다니까. 근데 얘 입장에서는 또 아프리카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올 때는 편서풍 타고 왔은 게 빨리 왔는데 이놈은 갈 때는 시간이 더 걸려버린단 말이야. 열흘이. 그러니까 얘 바빠. 이거 새 집 만들려면 이게 시간이 너무 없어요. 예. 그래서 세상에는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예. 얌체 뻐꾸기 그거는 천만의 말씀. 그리고 다른 새들은 의뢰 그러려니 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게 지금까지 얘기한 건 제가 철새와 텃새 그 다음에 그 철새의 예외적인 새가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제비가 이제 종으로 오는 새인데 얘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에서 옵니다. 예, 이렇게 오는데 얘가 무게가 우리가 제비가 좀 길 것 같은데 무게가 형편없이 적어요. 근데 우리가 이 제비가 이제 어디냐면 이렇게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에서 올라올 때 어디를 거쳤냐면 북경을 거쳐요. 북경, 베이징. 그래서 옛날에는 북경을 연경이라고 그랬어요. 제비 연자를 써서. 예? 연경을 거쳐서 그다음에 저기 장춘, 백두산 근처에 들렸다가 그다음에 이제 쭉 내려와서 평양에 한번 쉬고, 예? 그다음에 평양에서 저기 한강 쪽에 들립니다. 그래서 혹시 흥보가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흥보에 이제 남원군 아영면 흥보내지까지 가려면 거기서 서울에서 이제 쉬었다가 이제 가는데 그 쉬는 곳이 어디냐면 애옥에 4호선 역 이름이 거기에 나오는 흥보가에 나오는 그런 동네 이름들이에요. 거기가. 예. 예. 애옥에 남태령 뭐 그런 거 있죠. 그게 다. 예. 그리고 제 고향에 새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새타령이라고 하는 창이 거기에서 나왔어요. 거기 새타령이 보면 왠가 잡새가 날아든다 아닙니까? 예. 예. 자, 그러면은 뻐꾸기까지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무슨 이야기? 저기 독수리 했죠. 근데 독수리는 우리가 독수리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말하자면 살아있는 뭐를 잡아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독수리는 죽은 거를 먹지 살아있는 걸 먹지 않아요. 매가 살아있는 걸 먹지. 예, 예. 그래서 그 매의 눈은 이렇게 이 안에 자위가 이렇게 해가지고 길어요. 근데 독수리는 눈알이 동그라요. 동그란 새는 이렇게 살아있는 걸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수리한테는 말하자면은
이 고기를 찢어서 던져줘야 그걸 먹어요. 그러니까 티베트에 가면 조장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이 뜯어서 이렇게 살아있는 육식을 그렇게 나눠서 하는 거지 얘가 살아있는 걸 가서 뜯지는 않아요. 독수리가. 그래서 독자는 뭔 독자냐면요. 그 대머리 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어디입니까? 금정구 영등포 옛날에 독산동 가면은요. 그 산에는 위에 정상에 나무가 하나도 없다 그 뜻이에요. 그것만 있다. 바위만. 그래서 독산동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거를 독수리라는 건 얘는 술인데 위에 머리털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머리털이 왜 없냐? 죽은 짐승을 먹으니까 그게 오염이 돼가지고 털이 빠지는 거예요. 예? 위에 여기 독수리 이렇게 하면은 뭐 굉장히 뭐 그 멋이 있고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사실을 아는 대한민국 공군은 옛날에 독수리 호 하다가 그게 아니고요. 보라매 호 이렇게 된 거예요. 싸납지 않으니까 독수리가. 예. 그래서 시간이 너무 빨리 가지. 두견새는요. 두견새 아까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뻐꾸기가 두견새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그 사천 있죠? 사천에 누가 많이 사냐면 두씨들이 많이 살아요. 거기 두보, 두우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그 새한테 준 성이 두씨예요. 두견. 예? 두견이에요. 예. 그래서 그 새를 두견이라고 하고 또 중국 사람들은 사천성에 곽씨들이 많이 살아요. 저처럼. 그래서 그 새를 곽공, 이공, 김공 하듯이 곽공이라고 했어요. 근데 곽공을 중국말로 이러면 꼬공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뻐꾸기 소리하고 똑같아서 예, 곽공이라고 하기도 하고 두씨라고도 하는데 중국 사천성에는 두씨들이 더 많습니다. 예. 그래서 두견새가 울 때 피는 꽃이 뭐죠? 철쭉. 예? 그 철쭉을 두견화라고 합니다. 두견새가 슬픈 두견새가 피를 흘리고 예? 그 시련한 두견새가 피를 흘리고 거기서 떨어뜨려 가지고 그 핏물이 적셔진 꽃이 예? 철쭉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말을 지어냈어요. 그게 누가 지어냈냐? 한국 사람들이. 예. 자 그러면은 그 두꺼비란다. 그 저기 올빼미가 그 서해안에 보면은 그 옛날에 성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외세가 그 수백 년 전, 1500년 전에 외세가 이렇게 들어올 때 성을 지켜야 살 거 아닙니까? 그 성을 또 망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망을 밤에 누가 서서 교대로 망을 보려면 너무 힘이 드니까 거기에 팽나무를 심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팽나무가 200년이 지나면 옹이가 쪽 빠져요. 그러면 거기에 올빼미가 들어가서 알을 낳고 살아요. 근데 올빼미는 야행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지키기가 좋죠. 적군이 들어온다? 올빼미가. 그리고 옛날에는 얼마나 밭에 그 들쥐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 올빼미의 주식이 들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농사 짓는 입장에서 보면은 올빼미가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그 팽나무라는 나무가 500년을 살아요, 보통. 그러면 한반도 해안가에 팽나무가 그 동네에 많다. 그러면 옛날에 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팽나무가 또 어디가 많냐? 중국 산동성에 팽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시진핑의 부인도 팽씨예요. 펑리위안. 6.25 때 우리나라 쳐들어온 그 중공군 그 사령관도 팽덕회예요. 펑더화이. 예? 그러니까 이게 팽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옹이가 빠진 나무에 바람이 불면은 휑 하는 소리가 들릴 거 아닙니까? 그 소리를 그들은 팽 소리로 들었어요. 중국식으로 들어서.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뭔가 치고 돌리는 거는 팽자가 들어가요. 예? 팽이. 예. 예. 그다음에 그 배가 물살이 빨라가지고 세월호가 그 빠진 거기도 팽목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는 올빼미, 부엉이, 그다음에 소쩍새를 나누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서양 사람들은 다 그걸 아울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올빼미라든가 부엉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그 사람들은 이 영리한 새로 밤에 눈을 뜨고 있는 그런 새다. 그래서 미네르바의 부엉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어느 정도 새들에 대해서 그냥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아까 여기 조 장로님이 점심 식사도 곧 하시고 그래야 된다고 아까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서 제가 질문을 무슨 질문이든지 다 주시면 제가 답을 드릴게요. 딱, 예, 예, 예. 그래서 이 유래가 당연히 있죠. 예. 이 까치와 까마귀는 서로 공간을 공유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혹시 선릉을 가보신 분들 다 가보셨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선릉에 이렇게 거기서 점심 약속이 그 근방에서 있으면 그 선릉을 미리 가서 이렇게 잠시 이렇게 돌아보는데 어느 날 까치와 까마귀가 영역 싸움을 벌이려고 막 그렇게 처절할 수가 없어요. 죽기 살기로. 근데 까마귀가 덩치가 좀 큽니다. 예, 그래서 까마귀는 일찍이 일본에 들어가서 일본에서 자리를 잡고 걔들이 전적이 없기 때문에 몸집이 더 커요. 한국 까마귀보다. 그러니까 우에노, 이 도쿄의 우에노 공원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거기서 혼자 벤치에 앉아 점심 먹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뒤집어서 막 먹는 게 까마귀예요. 그래서 까마귀가 뭐랍니까? 그런 음식 찌꺼기를 흐트러 놓다를 이제 흐트러 놓는 걸 일본 말로는 아사리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사리. 그게 이제 음식을 흩어 놓다예요. 아사리란 말이. 그래서 그러는데 까치는 이 경계 의식이 굉장히 많아요. 누가 우리 동네에 온다. 그러면 까치가 까까해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손님이 오면 환영하는 소리로 오해를 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혹시 이런 장면을 보셨을 거예요. 늦가을에 이렇게 감나무에 안 떨어진 감이 있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까치가 조사 먹는 걸 보셨을 거예요, 아마. 예, 그게 까치밥인데 우리나라에 옛날에 펄벅이라고 하는 중국에서 오래 살은 미국의 작가가 경주에 왔다가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농부가 지게를 지고 소 달구지를 저기 가는 거. 그런데 왜 그 달구지를 소 구름마 뒤에다 안 실느냐. 그래서 이제 그걸 궁금해가지고 농부를 통역을 세워서 인터뷰를 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한 소인데 오늘 거기다 지게까지 얹히면 제가 얼마나 피곤하겠냐. 그래서 한국을 한번 느꼈고 그다음에 저기 감을 왜 다 안 따냐. 까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랬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펄벅 여사가 한국식 관용을 너도 좀 먹어라. 한국식 관용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유식한 말로는 이제 서양 사람들은 똘레랑사라고 하죠. 프랑스 말로. 그렇게 이야기가 까치와 까마귀 얘기를 제가 짧은 시간에 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드려야 할 말씀이 아까 빼먹은 거 있나요? 가마우지. 가마우지는 이제
그 오리인데요. 오리 종류입니다. 오리. 그런 오리 종류가 수없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 우리하고 친숙한 그런데 오리는 3차원을 누벼요. 첫째, 날을 줄 알고, 걸을 줄 알고, 수영할 줄 알아요. 여기저기 누비는 그 오리 물갈퀴를 우리가 웹이라고 합니다. W-E-B, 웹. 그래서 우리가 웹 서치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거기서 나온 말이고, 그 다음에 아까 딱따구리 얘기하셨죠? 이 딱따구리가 그 딱따구리가 이게 그 산에 가면 도도도도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많은 횟수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얘 뇌에 이상이 갈 거 아닙니까? 그 진동 때문에. 그래서 얘가 그 뇌에 그 영향이 안 가게 뼈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이 딱따구리 때문에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그 나사에서 이렇게 인공위성 쏘는 사람들이 제일 고생해요. 얘가 인공위성을 띄우려고 하는데 조사버리니까. 그래서 인공위성 못 쏜 적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무한공항에서 세대 때문에 뭐 한 것처럼 인공위성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딱따구리의 그가 왜 저렇게 그렇게 많이 조사되고도 뇌가 멀쩡할까를 가지고 만든 게 이제 그 저희 같이 이제 그 금속, 철강을 하던 사람들은 저게 뇌의 합금 물질이 무엇과 무엇이 무슨 성분이 쟤를 저렇게 강하게 만들까 그거를 계속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제가 받아드릴까요? 닭 얘기해드려요? 네? 딱새. 이 조그만 새 말이죠? 예, 네, 조그만 새. 그러니까 저도 새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 새를 아는데 제가 딱새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몰라요. 근데 이제 딱새라는 게 첫째 제가 새를 저기 할 때는 이게 텃새냐 철새냐 먼저 그걸 따지고 그 다음에 얘가 몸집이 길쭉하냐 통통하냐 이걸 따져요. 통통하는 것은 몸집이 통통하다면 이동 반경이 그 일대예요. 그 일대. 몸이 미끈하게 빠지면 얘는 멀리 간다. 이렇게 보죠. 딱새는 통통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일대에서 노는 새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또 우리 꾀꼬리. 꾀꼬리는 꾀꼬리에 제일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요. 일본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예를 들면 이 꾀꼬리가 안 울면 뭐 기다릴 거야라든지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죠. 왜? 새에 관해서 그러면 얘가 안 울면 목을 칠 거야. 아니면 얘가 울도록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뭐 이렇게 구슬릴 거야. 뭐 예를 들면 이런 유의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특히 꾀꼬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새의 가치는 어떻게 우느냐예요. 예?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새를 어떻게 따지냐, 어떻게 생겼냐예요. 컬러풀하다, 색깔이 멋있다. 그러면 중국 사람한테는 좋은 새고 일본 사람들한테 그거 필요 없어요. 목소리가 좋아요. 그래서 그 꾀꼬리를 일본 말로는 우고이스라고 합니다. 우고이스. 예? 그런데 여기가 이제 지금 창신동이니까 저희 어릴 때 보면 여기 동대문에 야구장이 있었어요. 예? 예, 야구장이 있어서 그 야구장 아나운서의 음성은 꾀꼬리처럼 음성을 내야 돼요. 다음은 3번 타자 아무개 뭐시 어찌고 저찌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일본풍이에요. 그게 선수 소개가. 그래서 그 우고이스처럼 말을 해라.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꾀꼬리 음성이란 말이 이제 거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조장로님 저들은 저쪽 그 청계천 8가에 가면 뭐 앵무새 파는 데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이 되면 보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와서 일부러 와가지고 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일본 사람들은 새의 소리를 가지고 따진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 집에도 십자매를 키웠거든요. 십자매. 십자매가 별로 아름다운 새가 아니에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제 보면 새가 음성이 좋기 때문에 그래 아주 저기 여성 분들이 더 호기심 많으신데 우리 남성 선생님들 저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죠. 예? 뭐 새도 좋고 안 새도 좋고 뭐 자. 예. 그리고 제가 다음 달에 중앙일보에는 닭에 대해서 쓰기 때문에 또 닭에 대해서 궁금한 거는 그때 또 보시면 되고 또 제가 만든 책들도 있고 그러니까요. 예, 또 질문. 예? 부엉이? 부엉이요. 제가 저 꾀꼬리 조금 더 얘기할게요. 부엉이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올빼미와 부엉이는 차이점이 올빼미는 잘 울지 않습니다. 예, 부엉이가 웁니다. 예. 예, 부엉이는 특징이 뭐냐면은 여기에 털이 나 있다. 그 털을 딴 걸로 볼 때 그거는 비읍자 모습이다. 그래서 그거에 부엉이라고 기억할 때는 그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새를 보고 딱 기억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 화면이 또 그 꾀꼬리 화면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제가 한 달 전에 설린상고를 갔다 왔어요. 우리나라에 3대 상고가 있는데 하나가 경기상고, 도상이라고 부르는 경기상고, 또 하나는 설린상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덕수상고인데 덕수상고는 이 근방에 있죠. 근데 그 설린이라는 말이 이게 상당히 일제시대 그 표현이에요. 근데 그 설린상고를 졸업한 일본인이 그 시절에 있었습니다. 그분 이름이 고가마 사오인데 이 고가마 사오를 알지 못하면 한류를 말하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고가마 사오라는 사람이 일본 사가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까운 사가현 출신인데요. 저 양반이 이제 그 조선계 피가 좀 흘렀어요. 근데 사가현에서 머리는 좋고 집에 돈은 없고 중학교는 가고 싶고 그래가지고 여동생 손을 잡고 조실부모를 했기 때문에 여동생 손을 잡고 도쿄로 갑니다. 근데 도쿄로 갔더니 동네 어른들이 말리는 거예요. 야, 너 같은 촌놈이 말이야. 도쿄 가면 대낮에 코를 벨 텐데 그냥 여기서 저 새끼 먹을 놈 두 끼만 먹고 여기 살아. 응? 농사도 좀 도와주고. 근데 이 양반이 이제 도쿄를 가보니까 진짜로 이제 이게 도쿄 사람들이 도쿄도 궁핍했기 때문에 같이 나눠줄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듣자 하니 자기 육촌 형이 그때가 이제 식민지 시대니까 부산에서 마루보시 노동자를 한다는 거예요. 예? 마루란 말은 뭡니까? 배란 말이죠. 배에다 마루. 보시란 말은 모자예요. 이게 마루보시란 말은 빵 모자를 쓴 노동자들이에요. 밀가루를 옮기고 시멘트를 옮겨야 하기 때문에 그 빵 모자를 쓰는 거라고. 그래서 마루보시 노동자고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운송회사 이름이 마루보시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부산에 갔더니 이메일이 있거나 카톡이 있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형이 인천으로 발령이 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천으로 동생을 데리고 그냥 천신만고 인천을 가가지고 이제 인천항에서 2, 3년을 이제 어린 그 고가마 사오가 이렇게 노동을 해가지고 설린상어학교에 들어가요.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 일본으로 다시 들어가가지고 그 당시에 시모노세키에서 부산을 건너던 장면, 그 다음에 식민지 사람들의 막 그 초라한 모습, 그 다음에 인천에 해지는 풍경, 이걸 가지고 엔가를 막 작곡을 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그런 격정이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슬픈 술, 가나시 사케라든가 막 그런 엔가를 작곡을 하는데 제가 그 엔가를 다 제 핸드폰에 녹음이 돼 있는데 지금 시간상 그건 틀어드릴 수는 없고, 그리고 나서 한국에 대한
그 멜랑콜리가 있어서 그때 부른 사람이 박춘석, 기록윤, 예? 예,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수없는 한국 사람들을 하고 그 일본 사람들은 그 엔가를 들으면서 전후에 슬프고 불편한 감정을 위로를 합니다. 힐링을 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건너간 사람이 김연자, 개은수, 이성애 이런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주부들은 이미 조선의 그 삼박자 리듬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배용준이가 가니까 이건 비주얼로 되는 거예요. 오디오로 적셔놓고. 예? 그래서 그 저 양반이 이제 고간마 사오인데 고간마 사오의 머릿속에는 꾀꼬리 같은 아주 하이톤의 아름다운 미성도 했지만 텁텁한 음성까지 이렇게 넣어가지고 조선의 막걸리를 이 양반이 먹어보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술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좋은 술이 나는 곳에는 꼭 새가 있어요. 일본의 니가다는 철새들이 많이 오는데요. 철새들이 많이 오면은 철새들은 한 번에 그 하늘로 올라갈 때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새는 오줌똥을 같이 싸요. 그래서 그냥 한 번에 쫙 싸면 그 동네는 비료가 쫙 내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땅이 이렇게 이제 박해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제 고향에 양조장들이 많았어요. 뭐 백화양조인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리고 일본에 중국에 저쪽 흑룡강성에서 좋은 술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사천성 사천에도 좋은 술이 나오고요. 자, 어떤가요, 시간이? 예. 자, 그러면은 오늘 그 짧지만 재미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기대하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그 앞길에 가호와 은총이 있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